절망과 복수 아버지의 마지막 날, 무너진 삶의 시작. 첫 번째 막 차가운 서류와 홀로 지킨 빈소. 그날은 유난히도 춥고 쓸쓸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황망히 달려온 장례식장. 홀로 남겨진 저에게 세상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영정 앞에 놓인 국화가 시들기도 전 제 손에는 차갑고 낯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눈에 들어온 세 글자 이혼 서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 저를 평생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이 보낸 칼날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슬퍼서 그리고 남편의 배신이 아파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날 남편과 시집 식구 중 누구 하나 장례식장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것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고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아버지 장례식이야. 당신이라도 와줘. 지금 나 혼자야. 제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장례식 그까짓 일로 오라가라 하면 하냐. 그리고 보낸 서류에 사인이나 해. 더 이상 질척대지 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까짓 일이라니. 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이 남편에게는 그까짓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연민도 없었고 오직 차증과 귀찮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저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삶을 철저히 짓밟은 가해자였습니다. 두 번째 막집 앞에서 맞닥뜨린 절망. 다행히 저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온몸의 기력이 소진된 채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대문 입구에 제 짐가방 몇 개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 몇 채와 옷가지들, 그리고 결혼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미리 짐을 싸서 집 앞에 내놓고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발로 들어온 결혼 생활이었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만든 보금자리였는데 저는 지금 집도 없이 쫓겨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배신, 그리고 집에서의 축출. 이 모든 일이 단 며칠 사이에 저에게 닥친 것입니다. 친구는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아무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처럼 그저 멍하니 짐가방과 굳게 닫힌 현관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기댈 곳도 돌아갈 곳도 저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끝낼 수는 없다. 절망의 끝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강력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손때에 묻은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시계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홀로 보내게 만든 이 비정함,
그리고 저를 거리로 내몬 이 파렴치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무너진 존엄성을 되찾고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치밀하고 계산적이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그까짓 일이 아닌 인생의 전부를 걸고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 저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왜 하필 장례식 날 서류를 보냈는지, 왜 시댁 식구 아무도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저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그 배경에는 분명 더러운 계산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저 몰래 회사에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저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장례식 날 이혼 서류를 보낸 것은 제가 경황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복수의 첫 걸음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긴 모든 재산과 불법적인 행위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새우며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닌 냉철한 사냥꾼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새로운 내연녀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모든 재산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보낸 이혼 서류에 묵묵부답인 것을 순순히 포기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비열함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불법 행위를 고발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저를 그까짓 일로 치부했던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대가, 그리고 저를 길거리에 내쫓은 대가는 합의로 치를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으로 치러야 합니다. 저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회사 지분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고 그의 불법 행위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막 새로운 시작.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저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을 배웠고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에 찾아가 저는 조용히 속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강해져서 행복하게 살게요.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온전한 저의 삶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는 저를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저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